자,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 씨. 그런데 독방이 수감됐는데 물론 덴마크에서는 대체로 독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묘한 일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동 차장. 네. 자, 덴마크에 다 독방이라는데 실제 그런가 보죠? 예, 지금 정유라 씨가 수감이 돼 있는 올보로 구치소에는요. 모두 60개의 그 감방이 있는데 그중에 58개가 독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유라 씨도 독방을 쓰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안에서 TV나 신문 이런 걸 보는 걸 가능하고요. 다만 그 아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이와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이달 말일 1월 30일까지는 1월 31일까지죠. 구금하기로 했는데 그 4주로 잡은 이유 뭐 그런 배경 같은 게 있나요? 네. 예, 그 덴마크 현지 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구금 기간은 통상 단위가 4주로 끊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네. 지금 한 달 정도, 한 4주 정도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텀에 4주, 또 한 텀에 4주 이런 단위로 실질적으로 구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데 4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속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소개드릴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윤회 씨가 직접 저희 동아일보와 채널A 기자를 만났습니다.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장소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시간 38분 동안 만나서 설명을 했는데,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잠시 후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 쪽 변호사 얘기를 보니까, 이제 체포됐잖아요? 그때 이제 한 언론사의 제보를 통해 잡혔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한 것, 우리 젊은 내 의뢰인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덴마크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소개합니다. Jeg synes, det virker underligt, at en sydkoreansk journalist snuser rundt i Danmark, og deroppe snuser en person, og så ringer til politiet, og i den forbindelse står klar med kamera til at filme. 자, 인권의 나라라고 한 덴마크에서 너무 어린아이를 둔 엄마를 이렇게 구금하도록 하는 과정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이 취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개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Jeg synes, det virker underligt, at en sydkoreansk journalist snuser rundt i Danmark, og deroppe snuser en person, og så ringer til politiet, og i den forbindelse står klar med kamera til at filme. Og den samme journalist blev taget i at enten optage billeder eller lyd i retten. 예, 저 변호인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국내에서도 저 보도 과정, 신고 과정에 대해서 과연 언론 윤리를 지킨 것이냐를 놓고 약간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하. 만약 현지에 네. 제가 추적을 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정유라 씨를 만났다. 네. 그러면 과연 현지 경찰에 신고를 했을까? 솔직히 저 같으면 현지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국내 특검이 지금 쫓고 있으니까 특검에 알리고 당신이 순순히 가지 않는다면 내가 기자 신분이지만 특검에 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내가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고 답을 듣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작년 10월에 네. 최순실 씨를 세계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죠. 그랬죠. 예, 그때 뭐 독일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 소켓트 네. 그 콘센트 보면은 덴마크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네. 있었는데 그때 그 언론은 인터뷰만 했고 물론 네. 최순실 씨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는데 인터뷰만 했지 뭐 그 소재에 대해서 현지 경찰이나 뭐 이걸 알리질 않았죠. 네. 그러니까 언론의 윤리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네. 과연 이번에 JTBC 그 보도와 네. 취재 과정 그리고 또 현지 경찰 신고 과정 그다음 네. 정유라 씨가 체포되는 상황을 다 이렇게 화면에 담아서 네. 보도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을 거고 네. 이걸 계기로 어떤 언론의 윤리에 대해서 또 한번 그 기준을 한번 정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다시피 덴마크가 뭐 소득 수준이 1인당 GDP가 세계 9위 정도로 아주 네. 부유한 나라인데다가 네. 인권이 아주 보장이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정유라 씨 관련된 보도를 보면요. 제가 외신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네. 뭐 거의 한 면을 할애해서 좀 전체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네. 거기 어느 부분도 안 됐다. 이건 좀 너무하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이 어머니가 대통령을 활용을 해서 네. 재산을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다. 뭐 승마 선수가 뭐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일관된 것이 네. 아까 변호인님 얘기한 것처럼 뭐 좀 개인적인 걸 어려움을 고려해야 이런 부분들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봐야죠. 네. 자, 그러니까 한국 언론도 그동안 이제 그 언론이 갖고 있는 이제 그 딜레마 중에 하나가 과연 뭐 이런 경우에 취재를 해야 되느냐,
관여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바뀌는 언론 환경 속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논쟁이 시작됐고 과연 적절한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덴마크의 변호사가 정유라 씨를 대신해서 이렇게까지 우리 그 의뢰인이 체포당했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영 차장, 네. 아이를 포함해서 5명이 체포됐다고 했잖아요. 예.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예, 지금 그 구치소에 수감이 된 사람은 정유라 씨 1명이고요. 정유라 씨의 19개월 된 아들, 그리고 60대 부모 여성 1명, 그리고 20, 30대로 보이는 남성 2명, 이렇게 정유라 씨를 뺀 나머지 4명은 네. 현재 정유라 씨가 머물고 있던 덴마크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모 60대 여성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20, 30대 남성 2사람이 있거든요. 일단 정유라 씨는 이 사람이 이제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만 과연 실제로 그런 것인지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는 이 남자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개합니다. 그럼 지금 집에 같이 있는 거는 누구들이에요? 지금 같이 뭐 저희 남자 일하시던 분들이고요. 남자 2명 네. 일하신다는 거는 그 회사 비대기 쪽이 회사에서 일하셨던 분인가요? 네, 일하셨던 분인데 이제 비대기 파산이 예, 됐어요. 예. 저희가 파산 신청을 해서 이미 파산 신청이 들어갔거든요. 예. 네, 이미 비대금 파산된 회사. 그 회사 직원이고 승마랑 같이 연관이 되신 분인가요? 2명은 도와주셨던 분인가요? 네, 그 구름으로 오셨던 마필관리사 쪽으로 오셨던 분인데 여기 같이 있으면서 이거죠. 이신가요? 실명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노승일 씨 부장진 청문회에 나왔기 때문에 얼굴이 좀 익숙해졌는데 급여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승일 K스포츠재단의 부장인데 월급이 150만 원밖에 안 됐다는 설명이군요. 그렇죠. K스포츠단 부장이고 사실 노승일 씨가 그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거 보면 되게 굉장히 좀 많은 일을 좀 한 것 같은데 네. 월급이 150만 원입니다. 그리 많은 액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독일에서 정유라 네. 씨를 도와주던 조력자들이 한 사람은 마필관리사라고 하는데 네. 월급이 각 500만 원씩이거든요.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뭐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 물가를 감안해서 좀 많이 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노승일 씨와 비교하면 3배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최순실 씨가 정유라를 너무 사랑해서 내 딸을 도와주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된다. 뭐 이거에서 그친 건지 아니면 네. 우리가 모르는 저 조력자들은 다른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마필 관리사가 아니라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급여가 나간 것은 아닌지 네. 의혹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승마장에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보니까 이동영 차장. 네. 정유라 씨가 자기가 말을 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과 말의 호흡을 통해서 말의 정교한 움직임을 장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마장 마술인데 연습을 자기가 안 하고 승마 조련사가 시켰다? 코치가 시켰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금 독일 예거프 승마장에서 있었던 장면이 촬영이 된 게 있습니다. 네. 정유라 씨가 직접 말을 타는 게 아니라 그 코치, 정유라 씨를 가르치던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남자가 정유라 네. 씨를 가르치던 코치인데 이 남자가 삼성에서 지원한 돈 가지고 10억 원가량을 들여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명마입니다. 그 말을 타고 걷기 훈련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정작 말을 탈 사람은 정유라 네. 씨고 정유라 씨가 말을 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좀 해봐, 허리를 세워봐, 뭐 이렇게 코치를 해야 될 코치가 본인이 직접 말을 타고 말을 관리하는 저런 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유라 씨가 제대로 훈련도 하지 않았구나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요. 자, 최순실 씨 그 회사에서 재단에서 갖고 있던 그 영상을 저희가 채널A가 단독 입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이렇게 촬영했던 것은 자, 독일에 있는 코치가 뭔가 월급값 받는 돈만큼 잘 하고 있다. 그런 걸 좀 입증하기 위한 장면 같네요. 예,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말타기가 좀 싫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저 아이도 가졌고 또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어머니가 자꾸 남편하고 이 관계를 좀 떼려고 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승일 부장이 네.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유라 씨가 말 타는 모습 네. 그 화면들이 계속 나왔죠. 네. 회장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말을 즐겨 안 타고 네. 가끔 마지못해 타니까 그걸 네. 찍어서 아마 회장 최순실 씨한테 보내주고 뭐 네. 이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실제로 정유라 씨 어제 덴마크에서 체포된 다음에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말 타기 싫은데 어머니가 억지로 좀 강요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사실 저는 말도
그만 탄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사실 독일 오게 된 것도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네. 정유라 씨는 말을 탐으로 인해서 이화여대 부정 입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입학함으로 인해서 아시안 게임에 단체전 금메달 따고 네. 대학교 뭐 입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는 그 뭐 본인의 꿈은 도쿄 올림픽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뭐 어머니하고 관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말 타고 싶은 생각이 갈수록 뭐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이제 마지못해 말을 어머니 의식해서 좀 타는 거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삼성한테 지원받은 게 있으니까 뭐 네. 적당히 타면서 훈련하는 그런 신용을 했을 수도 있죠. 네. 쭉 그 정유라 씨 성격을 보면 미안하지만 좀 게으르고 이기적인 부잣집 딸 같은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나거든요. 네. 아마도 이화여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어떤 등살이나 못 이겨서 했는지 네.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험도 이제 안 본 거 아닙니까? 네. 대신 보게 된 거고 승마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아마 걔 고양이 같은 경우도 본인이 사들이기만 했지 실제로는 네. 귀엽고 관리는 잘 안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좀 품성에 네.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는 의욕이 앞서고 딸은 따라주지 못하고 그런 점 그런 네. 괴리가 계속 생기면서 가정의 불화로 좀 이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정유라 씨가 젊은 층에서는 참 공적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최진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좀 품성이 거론될 정도의 상황이 됐었거든요. 스스로 그 페이스북 같은 쓴 거 돈 없는 너희 부모를 탓해라. 돈도 실력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게 된 상황까지 왔는데 실제로 강아지나 이렇게 고양이 이 동물에 대한 사랑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리 영역은 또 다른 문제겠죠. 자, 강아지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가 좀 있는데 영상으로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최순실과 지내다가 차은택 이후에 차은택 때문에 본인은 소원해졌고 뭔가 앙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정유라의 강아지를 잠깐만 맡아달라 했는데 제가 그 강아지를 독일에 갔을 때가 2주 전부터 그때 15일 날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근데 저는 쇼핑은 안 갔습니다. 그날 계셨던 건 맞고요. 자, 강아지 15마리를 한국 수도 덴마크, 독일로 보내는데 6천만 원이 드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거 비행기를 태워서 애완동물을 보낼 때는 네. 사람보다 오히려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네. 동물들이 사람보다 약하기 때문에 기온이나 기압 네.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그 특수 시설에서 그 안에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그런 특수 네. 시설을 만들어서 운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통관 절차도 복잡하고요. 네. 현지에서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도 있어야 되고 항공 운송료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한 마리당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15마리를 가지고 갔으니까 모두 6천만 원.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는 데만 6천만 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일단 정유라 강아지를 입양한 독일 현지인 얘기 들어보니까 설리란 이름의 강아지를 또 입양하게 했는데 대체로 이제 개가 겁을 먹을 정도로 뭔가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한 환경에 계속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자, 정유라 씨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정윤회 씨가 오늘 동아일보와 채널A 단독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밝혔거든요. 그 내용 저희가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